안녕하세요. 최슬리 주식회사의 박세기 전무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9월하고 10월은 어떻게 보면 좀 조심해야 되는 장이에요. 그리고 10월 말 할로윈데이 때 투자를 해서 그 다음 5월 달에 파는 세린메이 전략으로 가면 또 훨씬 그냥 1년 내내 투자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10월 달까지는 조금 조심하면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면요. 지금은 금융장세에서 이제 실적장세로 이미 넘어왔어요. 실적하고 연동돼서 주가가 우리가 뭐 K자라고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섹터별 디커플링도 심해지고요. 섹터 안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주식, 안 나오는 주식의 디커플링이 엄청 심해져요. 그래서 이제 경기가 많이 회복됐으니까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그런 디커플링 현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난이도가 수학의 기본편을 풀었다면 이제 실력편을 푸는 넘어갔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1월 이후부터 또 내년 5월까지 저희는 또 좋게는 보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 3,200까지 또 한달음에 올라왔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모멘텀보다는 어쨌든 섹터별로, 종목별로 차별화돼서 올라가는 그런 주식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투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시장이 답을 준다고. 우리가 어떤 주식을 담아야 되는지는 강세장에서 힌트를 얻는 것보다 약세장에서 훨씬 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작년 3월, 4월 그 코로나 위기 때 테슬라 같은 기업이 아주 강하게, 카카오 같은 기업이 아주 강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근에 저는 헝다그룹이 됐든, 그리고 이제 추석 전에 연휴 효과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시장의 노이즈들이 있을 때 뭐가 제일 강하지?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보면 결국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제일 강하죠. 이번에 추석 연휴 전후로 보면 항공주들 엄청 강했어요. 아시아나항공부터 대한항공, 제주항공까지 쭉 에어부산 등등 보면 그런 종목들이 뭔지는 시장이 계속 답을 줄 건데, YOY 개념으로 보면 매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로 가면 갈수록 올해 지금 동기 대비 YOY 성장률이 뭐가 나올까? 그러면 왜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렇게 강한지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주식 투자의 본질이라는 이 책에도 적어놨지만, 우리가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가장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하여.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 내년에 비행기 여행 항공 티켓 값을 되게 비싸질 거예요. 근데 그걸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2,500만 원, 3,000만 원어치 항공주 사놓으면 해지가 되잖아요. 티켓 값이 올라가도 나는 벌써 항공사의 주인이 돼 있으니까 티켓 값이 올라간 거에 좀 흐뭇할 수가 있는 거죠. 주가도 올라가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쓰는 소비자나 서비스업에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그 기업의 주식을 사서 해지를 하면 된다. 우리나라 주식은 앞으로도 10년, 20년 내내 그럴 거예요. 내내 중국의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한국 기업이 어떻게 보면 영원한 테마가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왜냐하면 중국은 세계 공장 역할을 하다가 지금 전 세계 최대의 소비국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하나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중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데 중국 기업이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좀 감이 안 오네요. 방탄소년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역사나 이런 걸 쭉 보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품 중에 좋아하는 제품이 있어요. 보면 2011년, 12년, 13년도에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안 좋았을 때 날아가는 주식들이 있었어요. 그게 다 중국 소비재였어요. 중국 소비 모멘텀으로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날아가고, 그죠? 카지노 날아가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사재기 하는 제품들.
그때 당시에는 한국의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를 대체할 만한 중국의 화장품이 그때는 없었던 거죠. 그런 개념으로 중국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제품을 만드는 한국 기업들 계속 주목을 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 틀림없이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내내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시장 뭐 코스피가 얼마가니 이런 거는 이제는 그런 거 전망하는데 신경 쓰는 것보다 저는 시장 분석을 되게 중요시한다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 여행이 자유화됐을 때 도대체 사람들이 어떤 제품에 열광을 하고 과연 이 제품이 중국 소비자들한테 먹힐까? 저는 그 공부를 요즘 많이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쭉 화장품 섹터부터 그 밑단에 전기차, 삼성전기, LG화학 날아갈 때 에코프로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큰 섹터의 대형주가 있을 거고요. 그 밑단에 중소형 주주에서도 그렇게 예전에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이었으면 밑에 있는 삼성 LNS 같은 그런 동물 마스크팩까지 나중에 만들던 그 마스크팩 회사도 10배씩 났어요. 10배 나는데 걸린 시간이 1년 반밖에 안 걸려요. 그런 기업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삼성 LNS가 진짜 잘 팔리는지 저희 직원들 보내가지고 신라 면세점에서 정말 중국 요크 분들이 사는지 저희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때 신세계그룹에서 인수했던 비드비치라는 화장품 브랜드, 그것도 실제로 잘 팔리는지 확인하고, 이 책에 제가 피트린치 얘기를 하나 언급을 해놨었죠. 펀드 매니저가 반드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고, 실제로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어떤 제품이 요즘 히트를 치는지는 우리 집 애들이 더 잘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한 3년 동안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고 갈지, 아니면 지금 시장이 사도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그 잣대가 뭐겠어요? 잣대는 밸류에이션이잖아요. 연평균 카카오가 거의 뭐 70% 이상 최근에 성장을 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PER 70배를 줘도 PEG에 대해서 제가 써놨잖아요. PER 70배, 와, 우리나라 코스피 PER이 13배인데 아니 70배 너무 비싸잖아 하면서 작년부터 계속 안 사셨던 분들은 성장주에 대한 멀티플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못 산 거예요. 70배를 하더라도 이익 성장률이 70%면 나누면 1이 되니까 PEG 값이 1이 되면서 괜찮네, 비싼 게 아니네 라고 되는데, 정부의 규제가 딱 들어오면서 금소법에 의한 규제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김범수 의장이 우리 골목 상권 침해하는 거 이런 거 다 안 할게. 그러니까 그 150개 밑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갑자기 이러다가, 옛날에 우리가 야후 검색만 하는데 더 이상 성장이 안 나온 기업들을 보면 별로 주가가 못 가잖아요. 혹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아직까지는 정부랑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딱 합의점이 아직은 안 나오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어제 보니까 고점 대비 32%나 빠졌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가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됐다면, 카카오를 왜 그렇게 규제를 했겠어요? 뭘 해도 구경제를 다 파괴시키면서 다 끌어올 수 있다 보니까, 그 말은 그 정도로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플랫폼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량한 주식은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면 매수를 할 만한 좋은 가격대라고. 그런데 고점 대비 30%가 왜 빠지겠어요? 무서운 악재가 터져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악재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너무 많은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고점 대비 30% 빠졌으면 반영이 됐어요. 즉 한 10%, 15% 더 빠지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약간은 인내는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도 네이버는 강남역, 카카오는 홍대 빌딩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이너스 30% 이상 빠질 수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의 리스크를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